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살고 계신지, 어디서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곳, 또 생활하는 곳들이 다 다른데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제, 또 서울의 부동산, 또 서울의 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좀 발음 어려운데요. 이 지금 화폐 개혁에 대해서 부동산과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만 단순히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그리고 유럽의 경제까지 다 연관지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화폐 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미국의 그 화폐 단위인 달러와의 연동성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뭐 여러 매체에서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자본이 달러를 살 수 있는 자본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본인지 다 상황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다음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나올 때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정부의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화폐 개혁이 된다면, 혹은 화폐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가 달러가 수익이 좋을 것이냐, 부동산이 수익이 좋을 것이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화폐의 액면 금액 가치를 낮추는 거죠. 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일정 비율로 금액의 크기를 낮추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커피숍이나 아니 음식점 같은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커피다라고 하면 4.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점에 가서 16,000원짜리다 그러면 16.0 뭐 예를 들어 9,500원이다 하면 9.5 이렇게 메뉴판에 혹은 이제 그 가격표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953년에 100대 1로 화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100원을 1환으로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 했고, 두 번째는 62년도 때 10대 1로 10판을 1원으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화폐 개혁을 할 때는 지하에 있는 돈들을 좀 양성화시키자. 그리고 정치인의 어떤 셈법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였고요. 그 1962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60배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0이 너무 많다, 공이 너무 많다. 그리고 1달러당 지금 우리 원화의 환율이 약 1000대 1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을 또 하면서 앞으로 필요는 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많은 정보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찬성 쪽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국민 소득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찬성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1000대 1의
그 환율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100대 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찬성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도 유통되는 것보다는 각 집에 숨어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 5만 원권을 만든 것 자체도 사실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지하에 들어있는 돈들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나오면 양성화가 될 수 있을런지 그거는 실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화폐 개혁이 되면 그 금액을, 돈을, 화폐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간접 비용이 약 3조 원, 그리고 직접 비용이 약 3조 원, 그리고 간접 비용이 약 10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CD기라든가 또는 화폐를 직접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대 1로 만약에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1000 밑에 있는 단위들은 가감해서 올라가든지 아마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970원 하는 과자가 있었다고 치거나 950원 하는 뭐가 있었다고 치면 대부분 1000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폐 개혁을 실시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심해진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 다 성공하진 않았겠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화폐 개혁을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교환해 주는 거를 또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화폐를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교환해 주지 않으니까 그 기존 화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달러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의 화폐 개혁을 통해서 결국에서 그쪽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화폐는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를 더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나라의 자국 통화에 그 신뢰를 잃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빵 하나를 살래도 정말 한 자루에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짐바브웨이나 또 베네수엘라처럼 어떤 경제 규모나 경제 시스템 면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잉된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그래서 그러면 화폐 개혁이 예상이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부동산은 이 인플레의 원인으로 실물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뭐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가치는 더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한된 부증성,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지 같은 거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값이 싸졌다는 환상으로 예전에는 이게 35억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500만 원이라고 느껴진다면 굉장히 싸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교환 정보를 노출을 꺼려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실명제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부동산이 다 실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통장을 우리가 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매입했을 때 3억 이상,
뭐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세부 내역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축이냐, 차용을 했느냐, 그리고 전세값이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가 다 데이터가 지금 정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고에 꽁꽁 숨어놨던 현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자금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뭐 돈 세탁을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국세청의 사이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13 부동산 정책 중에서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그리고 5년간 재당첨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속에서 이 규제를 피해서 정말 이 정책 속에서 진주 찾기가 과연 간단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정말 내가 자금만 있다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어서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서울시에서도 도시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개혁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 규제 정책이 없어질 것, 안 보이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과잉된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뭐 내 자식들에게 현금을 줘서 이걸 매수하게 하면 결국엔 증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체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급상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무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달러의 가격 변동입니다. 미국의 경기와 그 다음에 세계의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경기, 또 유가, 그 다음에 이자, 금리,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믹스돼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나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무조건 달러를 사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움직이시기에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4월 30일 날짜인데요. 오늘 날짜로 한 1달러당 1165원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최저치를 찍었을 땐 18년 1월입니다. 물론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달러 값이 우리가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환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년간 제가 지금 달러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달러도 계속 변동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1분기 뭐 깜짝 발표가 나서 3%가 이상 상승을 해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관계, 그리고 유럽의 관계, 최근에는 뭐 요 며칠 사이는 또 유로가 좀 올랐거든요. 굉장히 저점을 찍었다가 유로가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 통장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가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자 보유하신
자본금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또 주식도 투자하시고 여러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지금 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달러 공부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공부도 하면서 내 자본, 그 크지 않은 자본을 한 곳에 넣어서 그 자본이 잘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상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금이 작은데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 그게 과연 나한테 내 자산을 키우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지금 화폐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책 토론이 5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측에서는 기대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경기를 살리는 일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000대 1의 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격에 맞게 또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실패해서 지금 뭐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이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을 논의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가서 달러를 사느냐, 지금 당장 가서 부동산을 사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흐르는 물과 같고요. 아까 달러의 변화 곡선을 보시면 여기도 또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활과 같이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환율이나 또는 금리, 달러의 금리나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폐 개혁이 곧바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한다 한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지금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5월 10일 날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조금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바닥을 쳤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매물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하면 그럼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내가 언제 갈아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월 10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희 오비스트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뉴스와 의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